한국 축구계에 뜨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승우, 그 코리안 메시의 꿈이 또다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향한 열망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거죠.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3월 A매치에 뛸 태극 전사 23인을 공개했습니다. 미드필더 이명재와 정호연, 공격수 주민규가 국가대표팀 최초 발탁에 기쁨을 누렸지만 명단 발표를 앞두고 기대를 모은 이승우는 끝내 뽑히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은 그에게는 안타까운 운명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승우는 파울로 벤투 전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2019년 6월 태극마크를 단 후 단 한 번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습니다. 벤투 전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승우를 외면했습니다. 앞서 K리그 1,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고 국내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승우의 대표팀 대회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5년 가까이 대표팀 사령탑에 부름을 받지 못한 이승우는 K리그 1 2024 시즌 개막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황선홍 감독이 관전한 전북 현대와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하는 득점을 기록하며 세간의 기대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대표팀으로의 발탁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결정은 강경하고도 냉정했습니다. 이승우를 두고 끝까지 고민한 황선홍 감독은 내가 경기장에서도 확인했고 상암 경기를 보기 전에 코치진이 그 자리에서 미팅했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승우에 관해 논의했다. 이선 조합이나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선발하지 못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이승우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대표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말고 정진했으면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승우는 앞서 전북전 득점 후 황선홍 감독 방문에 잠이 잘 안 왔다면서 내 마음은 대표팀에 항상 가고 싶다고 강력히 어필한 바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남을 만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면서 선수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3명이나 나왔고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아컵 엔트리와 비교하면 무려 12명이 낙마했을 정도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발표한 23명의 엔트리를 살펴보면 단연 이강인과 주민규의 승선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기간 이른바 하극상 논란 속 대표팀 제외 여론이 적잖았는데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발탁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1990년생인 주민규는 33세 333일 나이로 처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려 역대 최고령 대표팀 첫 발탁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밖에 이명재와 정호연도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김문환과 권경원, 조유민, 백승호, 엄원상 등 오랜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입니다. 반면 대표팀 첫 발탁이나 오랜만에 복귀와 맞물려 황선홍 감독의 외면을 받은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 시즌 리그 개막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등 오랫동안 대표팀 복귀의 꿈을 품었던 이승우는 워낙 치열한 이선 공격진 경쟁 끝에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표팀 명단 발표 전날까지도 코치진과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승우의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아쉽게 이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 이승우만이 아닙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해 주장 역할까지 맡은 이순민은 K리그 개막 후 활약에도 끝내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순민은 지난 리그 개막전 당시 전북 현대를 상대로 맹활약을 펼치며 대표팀 승선은 물론 중용 가능성까지 키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당시엔 전 경기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단 1분도 뛰지 못했던 아쉬움을 비로소 털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백승호와 정호연을 미드필더 자원으로 뽑았습니다. 내심 대표팀 복귀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송민규 역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송민규는 리그 개막전 대전전 어시스트에 이어 울산과의 2023-24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황선홍 감독 앞에서 골까지 터뜨리며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송민규 역시 워낙 치열한 대표팀 공격진 사이에서 황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정승현, 김주성, 김지수 등 지난 아시안컵 센터백 자원이 3명이나 제외되는 과정에서 박지수는 이번에도 대표팀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박지수는 포르티모니스 시절이던 지난해 6월 김민재가 기초 금사훈련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됐을 당시 그 공백을 메우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 이적을 택한 이후 대표팀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박지수 대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멤버인 권경원과 조유민 복귀를 택했습니다. 이날 황선홍 감독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선수 선발이 이뤄졌다. 코치진 선임 후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55명의 예비 명단을 정했다. 이어 2주간 코치진과 함께 K리그와 AFC 챔피언스 리그를 관찰했다. 해외 선수는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컨디션을 확인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상 선수를 제외한 23명의 선수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오는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6일은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치릅니다. 황선홍 감독은 2경기만 치른 뒤 다시 올림픽 대표팀에 전념하게 됩니다. 최근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의 선임과 경질 과정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축구협회는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조차도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황선홍 감독을 급하게 임명했습니다. 그런 협회가 손흥민, 이강인 갈등과 그 이후의 해결 과정에서 협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없이 황선홍 감독의 선수 선발의 징계 및 포용의 의미를 포함시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서둘러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황선홍 감독은 이번 선수 선발로 인한 반발과 후유증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황 감독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협회의 대응 과정을 보면 대표팀뿐만 아니라 대표팀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협회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대표팀은 그동안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참가한 이후로 축구 대표팀은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며 4강 신화를 이룸으로써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긍정적 여파는 이후 세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후속 스타들을 길러내는 기름진 토양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이러한 토양 위에서 자라난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축구 팬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최근의 행정 속도와 방향이 축구 팬들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과 경질, 그리고 아시안컵에서의 4강 탈락 등의 사건들은 협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회의 태도가 단기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가 축구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최근의 행정 속도와 방향은 축구계와 협회 간의 이해관계를 악화시키고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과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그리고 축구계 전반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협회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이 필수적입니다. YT뉴스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노력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